그러면 이거 번호는 칠판이 너무 좁아서 지울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도 피시고, 그리고 우리는 물리이다 보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습할 수 있게 A4 용지도 같이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랑 물리원 이제 시작해보죠. 오늘 선생님이랑 하셔야 되는 거 가장 첫 번째, 물리에서 제일 어려운 거 역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물체의 운동입니다. 이 물리의 1원이 역학 전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영재를 가던 과거를 가던 남들 어려워하는 물리를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역학의 첫 번째로요. 중학교 3학년 내용이랑 연결되는 물체의 운동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물리에서는 어떻게 분석해? 이 얘기 하겠다는 거야.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물체 하나가 있다고 치자. A 위치에 2kg짜리 물체 가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시간이 지나도 쟤는 저 위치에 계속 가만히 있어. 마치 미래탕 건물처럼.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걸 물리에서는 정지된 물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미래탐구 건물하고는 다르게 저기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는요. 자, 있는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쑥 와서 B의 위치로 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운동하는 물체라고 표현하죠. 표현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라고 물체의 운동성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 중에서 우리는 그러면 제가 정지되어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얘네들은 뚜렷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제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차이점이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운동 상태라는 걸 가져요. 그 운동 상태가 뭐냐면 움직이는 물체는요.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향이라는 걸 가져. 됐어? 앞쪽 방향, 위쪽 방향, 아래 방향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향해 가는 방향이라는 걸 갖습니다. 방향이 시간마다 계속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의 방향이 있죠. 하지만 정지된 물체는 방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방향이라고 하는 운동 상태를 갖고요. 똑같이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10m인데 이 10m 떨어진 거리를 1초 만에 오는 애도 있고 10초 걸려 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 움직이는 물체는 모두 갖는다? 빠르기도 같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는 운동 상태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썼던 단어입니다. 새롭지 않아요. 운동 상태를 갖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때 나온 운동 상태입니다. 그 운동 상태라는 게 바로 빠방을 얘기하는 거다. 빠방. 그래서 물리에서는요. 물체의 운동을 얘기할 때 항상 빠르기와 방향을 얘기한다. 물체가 가다가 선생님이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고 고체가 액체됐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 관심은 화학 시간에 갖추고 물리는 관심이 없어요. 사각형이 막 굴러가다가 삼각형 됐어요. 관심 없어요. 우리는. 물리에서 관심 있는 건 빠방이라는 운동 상태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1권 자체는 언제나 빠르기와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앞으로요. 물체가 움직일 때 방향 어떻게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당연히 앞쪽으로 가, 위쪽으로 가, 뒤쪽으로 가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방향 표시가 있을 때만 동서남북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시면 되고 방향 표시가 없으면 앞, 뒤, 위, 아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이 아니고 고등학교 내용이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방향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계산할 때 앞, 뒤, 위, 아래라고 써놓고 계산하기 힘들죠. 그래서 방향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수학처럼 크다와 작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애가요 됐어 플러스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어떤 애는 마이너스 5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누가 더 빨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른 것 같니? 플러스 2야 마이너스 5야? 찍어봐. 마이너스 5예요. 플러스 2는 앞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는 걸 플러스로 표현했다면 마이너스는요 무조건 같은 문제 풀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 플러스를 앞쪽으로 놓는 순간 마이너스는 뒤쪽 방향이라는 표현입니다. 뒤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수학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크다와 작다의 의미를 물리에서는 절대 갖지 않아요. 그러면 물리에서 크기 비교는 뭘로 합니까? 물리에서의 크기 비교는 숫자로만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고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로 놓을 수 있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앞쪽 방향이에요? 그건 네 문제가 네가 2번 문제 풀 때 네가 뒤쪽을 플러스로 놓으면 그래서 순간 마이너스는 앞쪽이 됩니다. 3번 문제 풀 때요 아래쪽을 플러스로 놓으면 위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도 계산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방향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빠르기잖아요. 이 빠르기는 중학교 3학년 과정부터 나오는데 수학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빨리 움직여? 라고 하는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 그래서 빠르기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갔니? 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으로 얘기하면 돼. 시간분에 얼마만큼 갔니?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정확하게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이게 바로 빠르기를 계산하는 건데 저는 위치 변화량 잘 아는데요? 어떤 애가요 첫 번째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턴해서 4m 오는데 2초 걸렸대요. 됐어.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니? 라고 물어볼게. 얼마일 것 같아? 그냥 찍어. 14m. 14m요. 또 6m. 6m요. 뭐가 맞을까요? 14m.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요?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얘기할 때 어떤 애는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쪽으로 4m 왔는데 그러면 얘의 위치 변화량이 됐어. 네, 양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차피 내가 걸어간 거라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내가 걸어간 크기는 이거 다 더해야죠. 저는 방향 신경 안 써요. 내가 어차피 걸어간 거니까 내가 걸어간 걸음수를 다 더할 거예요. 그게 저의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동거리라고 불러요. 이동거리는 방향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가 걸어간 걸음수를 다 더한 게 이동거리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14m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A 도시에서 출발해서 100m 떨어진 B 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나의 이동거리 얼마야? 200m예요. 방향 신경 안 썼잖아요. 이게 중학교 생각이에요. 됐어? 자,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왜 방향을 신경 안 써? 앞쪽으로 가는 거랑 뒤쪽으로 가는 건 다른 거잖아. 난 방향을 신경 쓸래. 방향을 신경 써서 됐어? 나의 위치 변화량을 얘기할래. 그걸 우리는 변위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쓰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위라는 개념은 방향을 신경 쓴 위치 변화량이야. 그럼 방향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럼 방향은요. 나의 변위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무조건 네가 출발한 쪽에서 도착한 쪽을 향하는 방향이 너의 변위 방향이야. 그러면 앞쪽 방향이네요? 네. 그래서 방향을 신경 썼으니까 신경 쓴 방향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변위입니다. 변위는 방향 안 쓰면 틀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의 변위 방향은 앞쪽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하고요. 변위의 크기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직선 거리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니? 이게 얼마니? 6m요. 그래서 저의 변이의 크기는 6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실제로 1번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 이동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볼 때 6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동거리는 14m입니다. 변이는 얼마니? 라고 했는데 변이가 6m예요? 그럼 틀려요. 왜? 변이는 방향을 갖는 값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표현해 줘야 된다. 그래서 변이는 앞쪽 방향으로 6m예요 라고 해야 고등학교에서 맞게 하십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이렇게 움직일 때 나의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 그러면 이제 은혜가 구해봐. 두 번째, 어떤 애가 앞쪽으로 4m 가다가 90도 턴해서 아래쪽으로 3m 오는데 1초 걸렸어요. 그럼 빠른 속도로 쓰세요. 이동거리와 변입니다. 구하세요. 자, 세 번째는 운동장 트랙이 있어요. 100m짜리 트랙인데 A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 다시 A까지 오는데 10초 걸렸습니다. 이 아이의 이동거리와 변이는 얼마일까요? 쓰십시오. 자, 네 번째. 앞쪽으로 10m 걸어갑니다. 앞쪽으로 10m 걸어가는데 5초 걸렸어요. 이 아이의 이동거리와 변이는 얼마입니까? 쓰십시오. 그러라고 A 포용이 된 겁니다. 아니요. 변이는 방향까지 쓰셔야 되는 거 납득하셨죠? 이쪽 변이 방향 한번만 쓰셔야 돼. 앞쪽, 아래쪽 방향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첫 번째 1번에서 선생님이 이동거리와 변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 2번에서 보시면 2번에서 이동거리는 4m 가고 3m 갔으니까 이동거리 7m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럼 변이는 얼마니? 라고 하면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이니까 저는 이 방향을 앞쪽, 아래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때 크기도 써야죠. 이거 직각삼각형 피타예요. 혹시 피타 모를까봐 쭉 돌아다녀 봤더니 다 쓸 수 있네요. 3대 4대 5. 그래서 변이의 크기는 5m구나 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쓰는지 돌아다녀 봤거든요. 자, 세 번째. 운동장 100m짜리 트랙을 한 바퀴 돌았어. 그러니까 나의 이동거리는 당연히 100m입니다. 근데 변이가 얼마입니까? 출발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출발점과 도착점이 일치했죠. 변이는 0입니다. 변이의 크기가 0일 때는 방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안 쓰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앞쪽으로 100m, 10m 걸어가는데 5초 걸렸어요. 앞쪽으로 쭉 갔으니까 이동거리 10m고요. 변이도 앞쪽 방향으로 10m예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늘 새로 배운 방향을 표현해야 되는 변이라는 거에 익숙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중학교에서는요, 방향을 갖지 않는 값들만 배웁니다. 무게, 질량, 온도, 열, 일과, 에너지 다 방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썼던 거죠.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방향을 갖는 값들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그 방향을 갖는 변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다 싸잡아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학에서도 보면 벡터 수학이라는 걸 나중에 배웁니다. 방향을 갖는 값들을 더하고 빼는 연습.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수학에서 1, 2, 3, 4는 방향을 안 갖는 크기만 갖는 스칼라 값들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안 갖는 애들을 다 싸잡아 스칼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칼라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벡터는 되게 그래서 오늘 처음 보니까 낯설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치 변화량을 여러분들이 잡아냈으니 그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빠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라고 시간 드린 거예요. 빠르기 만들라고. 자, 근데 문제는 위치 변화량이 이동거리가 있고 변이가 있는데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도 빠르기를 구할 수 있고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서도 빠르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빠르기가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바로 중3 내용에서 배우는 뭘까요? 속력입니다. 속력입니다. 그래서 속력 구하라 그러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속도. 그렇죠. 이게 바로 속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력과 속도를 일상생활에서 막 혼용해서 쓰는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똑같이 얘가 움직여도 얘는 속력이요. 그래서 갔다 오는데 2초 걸렸으니까 이걸 2초로 나누시면 돼요. 2초로 나누시면 돼요. 그랬을 때 2초 동안의 평균 속력 구해! 라고 하면 2초분의 14m잖아요. 물리는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얘 속력은 7m/초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속도는 얼마야? 라고 하면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변이는 앞쪽 방향으로 6m지 6m가 아니잖아요. 이걸 2초라는 시간으로 나누니까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방향이 하나니까 그냥 그 방향이 속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속도는 앞쪽 방향으로 3이라는 빠르기를 갖습니다. 이게 바로 1번의 속도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써야죠. 2번, 3번, 4번 빨리 쳐. 자, 2번도요. 이거 걸린 시간이 1초라고 했으니까 1초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 속력은 7m/초고 속도는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3번 같은 경우에 한 바퀴 도는데 10초 걸렸다 그랬으니까 이걸 10초로 나누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속력이 10이고 속도는 0이야. 엄청 뛰었는데 0이야. 신기하죠? 자, 이거 5초 걸렸어요. 그래서 5초로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얘 속력은 2m/초고 속도는 앞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4가지 경우를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이 4가지 경우에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다 구했어.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 값을 구하고 와, 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중위권 아이들이고요.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그래서 여기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물리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랑 이 안에서의 규칙성을 보셔야 되는데 요거 잘 보시면 첫 번째 경우에 갔다가 오는데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컸네.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네.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네. 속력의 크기와 속도의 크기가 오이씨 같네. 보이세요? 보이세요? 왜 그럴까요? 얘가 같은 이유는 변이와 이동거리가 같기 때문이겠죠. 속력이 더 빠른 이유는 이동거리가 더 컸기 때문이겠죠. 됐어? 자명합니다. 자, 그러면 저 물어볼게요. 이렇게 보셨어요? 자, 칠판이 작아서 여기 치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동, 거리, 변이, 속력, 속도를 구했단 말이야. 자, 구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큰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어. 그쵸?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여드린 얘는 4개밖에 없으니까 혹시 속력이 속도보다 작은 경우가 존재할까? 판단. 논리적 근거를 대서 판단. 없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 왜 속력이 속도보다 클 수는 있는데 작을 수는 없지? 왜 것 같아? 왜 것 같습니까? 이유는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하는 거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의 크기로 계산하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변이가 뭐라고 했어요?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하는 뭐라고 그랬니? 최단 거리라고 했어요.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 이 최단 거리인 변이보다 더 짧은 이동 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속력과 속도의 크기를 봤는데 와 속력이 더 작게 나왔다? 뭐만 틀린 거야. 이건 존재할 수 없어요. 알겠어?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알겠어. 작은 경우는 없는데 클 수는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떨 땐 크고 어떨 때 같은 거야? 구별을 해. 그래야 물리 2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볼 때요. 최우수한 아이들이 물2 수능을 선택해서 보거든요.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가는 거고. 하나하나 문제를 다 풀어가면서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 문제요. 20문제를 푸는데 30분밖에 안 줘요. 그 30분 안에 어려운 물리2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얘는 답이 될 수 없어. 얘는 이래서 답이야. 생각하면서 쭉쭉쭉 넘기셔야 되거든요. 속력이 더 큰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던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가 속력이 더 큰 경우입니다. 4번 경우만 같은 경우입니다. 뭡니까? 방향이 바뀌면 그렇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 하시라고 오는 거예요. 이런 수업을 하려고 노바 수업 듣지 말고 하이탑 수업 들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가능한 친구들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1, 2, 3번 문제 보시면 얘는요. 가다가 턴 했습니다. 가다가 턴 했고요. 얘요. 자, 선생님 저는 원운동 하고 있는데 이거 방향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곡선 운동에서는 매 순간 접선 방향의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의 물체가 가고 있는 운동 방향이기 때문에 곡선 운동을 하고 있는 애는 매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이 한 번이라도 바뀌는 그 순간은 무조건 이동 거리의 크기가 변이의 크기보다 커집니다. 그러니 속력이 속도보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직선으로 가고 있죠. 직선으로 운동하고 있는 얘는요. 방향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의 크기와 변이의 크기가 100% 같습니다. 100%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앞으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보면 아 얘는 속력이 더 크겠네, 속도가 더 크게 속력이 더 크겠네, 아니면 속도와 크기가 같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푸셔야 돼요. 되겠어? 이런 얘기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속력과 속도의 크기만 보면 얘는 한 번은 방향이 바뀌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크기로도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물리에 기본했습니다. 이제 변이라는 단어, 속도라는 단어가 익숙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운동하는 물체요. 우리 이제 정지된 물체는 관심이 없고요. 운동하는 물체에 관심이 있는데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도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어요. 움직이긴 하는데 운동의 종류가 있대. 그 중에서 처음에 물체의 빠방을 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단 말이야.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이 되면 됐어. 이 아이의 빠방이 어떨까? 그래서 관찰을 했는데 나중이 될 때까지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만 가. 물리에서 관심은 빠방인데 빠방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지는 게 없어. 이걸 우리가 초딩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와 얘는 안 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 변하는 운동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중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은 저렇게 안 표현하죠. 그쵸. 내 동생 못 알아듣게 빠르기가 일정하네 멋진 말 등속 됐어. 방향도 안 바뀌네. 이거 뭐라 그럴까? 직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하네 이렇게 중학교 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중학교 아가들 못 알아듣게 또 한 번 말이 바뀝니다. 같은 말인데 조금 더 고급진 단어로 바꾼단 말이야. 되겠어? 이 등속 운동은요 빠르기 안 바뀌어 방향 안 바뀌어를 따로따로 표현한 거잖아. 이걸 한꺼번에 붙여요. 그럼 뭐게요?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 게 뭡니까? 속도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빠르기도 방향도 바뀌지 않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알겠어? 그럼 나 이거 비슷한 단어 아는데? 선생님, 저는 등속 원운동이라는 단어 알아요. 이것도 등속 운동에 등속도 운동에 속합니까? 왜? 당연히 바뀌는 그렇죠. 똘똘하네요. 등속 원운동은 매 순간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라서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만을 표현하는 단어다. 알겠니?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만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한 방향 쭉 가고 있어. 방향이 안 바뀌는 걸 확인해서 그럼 빠르기도 안 바뀌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시간이 지나면서 물체의 위치를 관찰한 거야. 다중성광 사진으로 찍어서 처음에 0초일 때를 기준점으로 보고 1초가 됐더니 그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가 있어. 2초가 됐더니 기준점으로부터 4m 먼 곳에, 6m 먼 곳에, 8m 먼 곳에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얘는 빠르기가 바뀌었을까?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야. 자, 빠르기가 중간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려면요. 구간을 작게 쪼개서 첫 번째 구간 빠르기 비교,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이렇게 구간을 잘라서 각각의 구간마다 빠르기를 비교하면 돼. 근데 첫 번째 구간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간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의 빠르기가 2m/초입니다. 두 번째 구간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갔기 때문에 2. 세 번째 구간도 2. 네 번째 구간도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와, 얘는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정말 등속도 운동하고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A4용지 그리십시오. 물리는요, 이렇게 운동을 복잡하게 일일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 그래서 앞으로 시간은 타임의 약자 써서 t 이렇게 쓰면 시간입니다. 물리에서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속력 또는 속도, 여기가 물체의 위치 이겁니다. 자, 지금 이 운동을 여러분들 그래프로 시간 속력 그래프 또는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그려보십시오.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이런 문제 풉니다. 지나가 볼게요. 맞습니다. 다들 잘 그리셨어요? 0초가 지나도 1초가 돼도 2초가 돼도 3초가 돼도 빠르기는 2의 빠르기를 유지하네. 그러니까 빠르기는 일정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죠? 자, 시간 위치 그래프는요. 시간이 1초일 때보다 2초로 시간이 2배 커지니까 간 거리도 2m였다가 4m로 정확하게 같은 비율만큼 커졌습니다. 3초가 되면 3배 커지는데 이동거리도 정확하게 3배 큰 6m가 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비율로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비례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위치 그래프는 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속운동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다음 중 등속운동 그래프를 맞게 그린 거 찾아라. 여러분들 뭐 보셔야 돼요? 세로축에 속력 나왔으면 이 개형이 나와야 되고요. 위치 나와 있으면 이 개형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걸 왜 수능 문제를 보면 물리 문제, 수능 문제 중에서요. 적어도 6, 7문제들은 그래프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프를 주고 풀라 그러면 중위권 문제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풀게끔 하면 상위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줬다고 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2초일 때 속력 얼마니? 이거 묻겠니? X축과 Y축이 나와 있는데 2초일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보겠니? 절대 아니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그래프에는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서 그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에 누가 숨어 있니? 그 값이 얼마니? 이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수학 시간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 몇 군데?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가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넓이하고 기울기. 그렇죠. 첫 번째, 그래프의 기울기에 뭔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반드시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요. 되겠어? 자, 우리 수학 시간에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고 했지?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기울기죠.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X축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Y축이 뭐냐면 위치라서 위치 변화량이 숨어있는 겁니다. 그럼 빨리 생각하세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뭡니까? 속력 또는 속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 또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꼬맹아, 1초인 순간의 기울기가 큽니까? 2초인 순간의 기울기가 큽니까? 같죠.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똑같은 운동, 무슨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되겠어? 그러면
보니까 어떤 애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네. B네. B 무슨 운동합니까? 등속 운동입니다. 1초일 때 기울기나 2초일 때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럼 A와 B의 차이가 뭡니까? 속력의 크기죠. 누가 더 클까요? 기울기가 더 큰 A의 속력이 훨씬 더 빠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에 물리량이 숨어 있으니까 우리 그거 찾아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에 화학과정은 다 하고 오셨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저거 물리에만 저래요? 아니요. 모든 그래프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 화학 시간에 여기가 부피고 여기가 질량이야. 그랬을 때 부피와 질량을 연결한 값들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까요? 밀도입니다. 됐어? 네. 기울기는 항상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라서 부피분의 질량값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밀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절대 같은 물질일 수 없어요. 왜? 밀도가 다르니까. 되겠어? 그 중에서 밀도가 제일 큰 거 A입니다. 알겠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모든 그래프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그랬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뭡니까? 면적입니다. 이 밑에 얘는 기울어지지 않았으니까 기울기 의미가 없겠네요. 그쵸? 대신에 밑에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있겠네요. 면적은 보면 언제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공간을 면적이라고 해요. 면적이 이렇게 있겠죠? 이 면적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했는데 수학 시간에 미친 듯이 배웠습니다. 우리 면적,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다. 됐어? 네, 가로 곱하기 세로 배우잖아요? 이게 바로 면적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얘는 가로가 뭡니까? 시간입니다. 세로가 뭡니까? 속력 또는 속도입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쵸. 이거 간거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잘 봐. 1초 동안의 간거리 얼마냐? 2m라고 여기 써있습니다. 됐어? 2초 동안의 간거리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 써있잖아요. 그걸 저 그래프로 옮겨놓은 겁니다. 됐어? 3초 동안의 간거리 얼마입니까? 6m예요. 그러니 이 그래프 그려놓고 중학교 3학년 때 3초 동안 간거리 얼마니?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시 문제예요. 면적 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 있으면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린 그 그림에다가 이걸 쓰셔야죠. 이걸 쓰셔야죠. 여기 기울기에 속력하고 또 속도가 숨어 있구나. 여기에는 됐어. 이동거리가 숨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쓰시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우리가 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의 반대말은 변하는 운동이에요. 어떤 물체가 뭔가 막 변하고 있어. 자,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빠방이죠. 그러니까 빠르기나 방향이 변하는 운동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뭔가가 바뀌는 운동을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제부터 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이 새끼 뭐 변한다는 뜻이네. 그런 뜻이에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떤 애가요? 처음에 빠방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이 되니까 이 나중에 빠방이 얼마냐면 얘 오른쪽으로 가는데 10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방향은 안 바뀌었는데 빠르기만 바뀌었네? 그랬잖아요. 그쵸? 이 변하는 운동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도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만 바뀌는 아이가 있을까요? 방향만 바뀌는 아이도 있겠죠. 그래도 변하는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요.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아이도 있겠죠. 이것도 변하는 운동입니다. 되겠어? 그 중에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뭐 있을까요? 어떤 애가 빠르기만 바뀌지? 이제 고등학교에서 쓰는 5가지 운동의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봐. 그쵸? 얘 빠르기만 빨라지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요.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데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져. 공기 저항 같은 거 없어. 중력만 받고 떨어지니까 떨어지면서 방향 안 바뀌고 점점 빨라지는 거야. 됐어?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해. 자유 낙하 운동이란 자유가 들어가 있으면 아 공기 저항 없네.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거네. 됐어? 이 얘기야. 그럼 선생님 실제로는 공기 저항 받잖아요. 그런 운동은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냥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냥 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빠르기만 빨라지는 대표적인 운동에 자유 낙하 운동이 대표적이에요. 빠르기만 변하는 운동 중에. 자,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에 얘 말고 하나 더 있어. 뭐 있는지 아세요? 공을 바닥에서 똑바로 위로 던집니다. 20에 빠르게. 자, 공을 똑바로 위로 던졌다고 쳐. 얘 언제까지 올라가? 그렇죠. 지구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똑바로 올라가면서 점점 속력이 뭐해질까? 줄어들죠.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속력이 0이 되는 위치까지 갑니다. 그래서 속력이 0이 되는 위치까지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의 빠르기로 던졌는데 지구는 올라가지 못하게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중력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면 여러분들 9.8m/s제곱이라고 배운 거 있죠? 됐어? 자, 이거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숫자가 얘는 더럽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언니 오빠들 힘들지 말라고 10으로 줍니다. 자, 중력 가속도는요.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물체는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지게 한대요. 그러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던지면 1초의 속력이 10씩 뭐 하겠니? 줄어들어. 알겠습니까? 네. 그럼 얘는 몇 초 동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1초의 속력을 10씩 줄이니까 1초 지나면 속력이 10되고요. 또 1초 지나면 0 될 거니까 얘는 2초 동안만 올라갈 수 있는 운동을 해. 알겠니? 이렇게 공을 똑바로 던졌을 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모습만 보면 방향은 안 바뀌고 속력만 줄어듭니다. 이것도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인데 이 운동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중력과 나란한 방향을 꼬매나 우리는 연직 방향이라고 하지 수직 방향이라고 안 해. 연직 방향이라고 해. 중력과 나란한 방향. 그래서 중력과 나란한 방향 중에 위쪽 방향이라서 연직 상반 운동해요. 이렇게 표현할 거야. 괜찮아?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는 두 번째 운동이 바로 연직 상반 운동이야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다가 갑자기 빠르기는 그대로인데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가요. 뭐 이런 식으로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있어요. 뭐 있을까? 등소.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등소 원운 운동이 그래요. 얘도 변하는 운동입니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이 있다? 뭐 있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내가 비스듬한 방향 공을 던지면 공이 흉 올라가다가 흉 떨어져.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방향 바뀌고 올라갈 때 빠르기가 조금 줄다가 떨어질 때 다시 빨라져요.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대표적인 포물선 운동이 있고요. 이 포물선을 거꾸로 그리시면 실에 이렇게 줄을 매달고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거 무슨 운동? 그렇죠. 얘를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이 5가지 운동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 단어만 들어도 얘 뭐 바뀌는 운동이네. 이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이 단어만 들어도 얘는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인지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어떤 게 변해도 변하는 운동이라면 얘네들을 우리가 싸잡아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변하는 운동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변하는 운동인 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요. 꼬맹아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지나고 있어. 그랬을 때 0초일 때 기준점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1초 지나니까 2m 앞으로, 6m 앞으로, 12m 앞으로, 20m 이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한 방향 쭉 가긴 하니까 직선 운동은 맞아. 그럼 빠르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려면 구간별로 빠르기를 비교해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구간이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갔으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는 2라는 평균 속력을 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도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4m 갔습니다. 그럼 얘 빠르기가 4겠죠.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얘는 6m 갔습니다. 그럼 이 구간의 빠르기는 6입니다. 마지막 1초 더 걸린 시간 동안 얘는 그 시간 동안 8m 앞에 갔어요. 이 구간의 빠르기는 8이겠죠. 그래서 얘 속력을 보니까 또는 속도를 보니까 얘는 속도가 그래서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러면 얘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얼마씩 증가해? 속도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속도가 바뀌었니?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 빠르기 방향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해요. 되겠어?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그럼 보세요. 속도가 2였다가 4로 변했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이죠. 속도 변화량이 모든 변화량은 꼬맹아 무조건 우리 속도를 벨로시티 V라고 쓴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게 변화량이야. 변화량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아니고 나중에서 처음 걸 빼는 거야.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이 자체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는 아빠가 자동차에서 엑셀 밟죠. 그래서 그 엑셀에 약자 A 씁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자, 그러면 얘는 속도 나중 속도 4고 처음 속도 2니까 4에서 2 빼면 속도 변화량이 2고요.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시간 어디 있어요? 요 구간 시간이 그래서 속도 변화량 시간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입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이때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m/s/s라서 세크 제곱이 가속도 단위입니다. 괜찮아? 요때도요. 속도가 바뀝니다. 속도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1초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2m/s. 이때도 속도 변화 보시면 2라는 속도가 1초 동안 바뀌었으니까 이때도 가속도는 2m/s 제곱이죠. 자, 이런 식으로요. 물체의 속도가 바뀌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같네. 와, 같아.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 운동 중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같은 운동을 얘기한다. 되겠어?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걸 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되겠어? 자,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똑같은 수업을 아침에도 한번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하이탑 수업은 아니고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했죠. 자, 그 친구들도 예쁘게 잘 그리더라고요. X축은 시간, 타임이니까 그냥 T 쓸게요. 한국말로 설명하면 귀찮으니까. 그리고 가속도를 A로, 속도를 벨로시티 V로, 그리고 위치는 스페이스의 약자 S로 분리해서 써요. 되겠냐?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자기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모양이 될까?
교과반 수업을 할 때는요, 잘 안 가르쳐 주는 수업을 해요. 자기가 먼저 생각해 보라고. 지나가면서 볼게요. 어떻게 다 잘 그리지? 신기하네.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요,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0초일 때도 1초일 때도 2초일 때도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보시면 자 1초일 때 속도가 2면 2초일 때 시간이 2배 커졌더니 속도가 같은 비율로 커지고 있어요. 같은 비율로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가 그래서 비례 그래프를 갖죠. 이 비례 그래프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도 되고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간 위치 그래프는요. 시간이 2배가 됐다고 해서 간거리가 2배가 되는 건 아니죠. 2배보다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네 수학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 자, 이거 보시면 상수함수죠. 1차 함수죠. 이거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됐어?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근데 우리는 수학하는 게 아니잖아.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 또 찾아내자.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 기울기와 면적이야. 그렇다면 이 새끼는 기울었잖아요. 기울기가 있겠죠? 되겠어? 자,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뭐겠어요? 빨리 찾아. 이 기울기의 의미 뭐야? 속도, 속력이죠. 근데 꼬맹아 봐. 예. 1초인 순간의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 이거야. 2초인 순간의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 이거야. 기울기가 점점 뭐 해주고 있냐? 커지고 있죠. 얘 속력이 점점 뭐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형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꼬맹아,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려봐.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는 어떻게 그릴까?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요.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까?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속력이 줄어들려면 속력이 기울기가 줄어야죠.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또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속력이 점점 감소하다가 꼬맹아 얘 이렇게 됐어. 일직선이야. 그러면 여기는 무슨 상태야? 속력이 0. 이게 바로 정지되는 뜻이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요.
1초인 순간의 속력보다 2초인 순간의 속력이 더 빨라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 중에서 접선 기울기가 바로 그 순간의 순간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1초인 순간 속도요, 2초인 순간의 속도요, 그거 궁금하지 않고요.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평균 속도 어딨어요? 평균 속도가요 0초부터 2초까지니까 0초 찍어, 2초 찍어, 이거 구간 기울기요. 이게 평균 속도입니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구간 기울기 보시면 그 구간 기울기가 평균 속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또는 속력입니다. 근데 그 기울기를 접선 기울기를 그릴 거냐, 구간 기울기를 그릴 거냐, 이거에 따라서 평균 속도냐, 순간 속도냐가 결정.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 똑같네. 시간 위치 그래프면 모양이 달라도 기울기는 속력이야, 속도야. 됐죠? 자, 그러면 요거요. 얘도 기울었네. 얘도 기울기 의미가 있겠네. 뭘까? 그렇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됐죠? 우리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1초일 때 기울기가 큽니까? 2초일 때 기울기가 큽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이 맞죠.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이 시간 속도 그래프는 밑에 면적도 있죠? 이 면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지?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 이렇게 생겼을 때 거리를 얘는 사각형인데 얘는 삼각형이네? 네, 상관없어요. 삼각형이면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그게 그 시간 동안 간 거리고요. 그래프의 모양이 사각형이 나오면 사각형 면적 구하시면 됩니다. 되겠어? 시간 속도 그래프면 그래프 개형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든 상관없이 그래서 면적은 단거리를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되겠죠? 근데 얘도 면적이죠. 이건 뭘까? 속도 변화량. 여러분,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해서 근데 이 면적은 AT야. 요거 T 넘기시면 AT 나와요. AT는 속도 변화량. 보이세요?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가 아니고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되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그래프 3개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 3개에서의 각각의 의미 보시면 돼. 됐어? 자, 근데 와, 이렇게 많은 그래프를 우리가 다 써야 돼요? 알아두시면 좋은데 실제로 일반고든 특목고든 상관없이 물체의 운동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가 바로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가 주로 물체의 운동을 판단할 때 우리가 쓰는 그래프예요. 자, 그 중에서 처음 속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등가 속도는요, 속도 변화가 일정해야 되니까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도 등가속도,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도 등가속도,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감소해도 등가속도. 등가속도 그래프는 3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에 그럼 이 3개 중에 하나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등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량이 일정해야 된다. 자, 그중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등가속도를 보자.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볼 건데 처음이라는 뜻으로 V0 이렇게 써요. 습관입니다. 처음 속도가 2였다고 치자. 그리고 2초 지났어. 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2초 지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그래프의 길이가 뭐라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 면적, 단거리.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머리 돌려봐. 꼬맹아, 처음보다 속도가 이만큼 늘어나서 나중에
맞아요. 속도 변화량을 어떻게 구하죠? 속도 변화량을 어떻게 그릴까요? 구할까요? 속도 변화량. 아까 전에 했어. 속도 변화량 구하는 방법. 가속도 그렇죠. A. 되겠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애 가속도의 크기가 3이래. 이거 한국말로 해석해봐. 가속도의 크기가 3이래요.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이게요? 그건 알아? 속도의 크기가 1에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 예, 한국말로 해석하면 1초에 2m씩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초에 2m씩 가는 빠르기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빠르기로 3초 동안 가면 몇 미터 가요? 6m. 그렇죠. 그러면 10m 가려면 몇 초 걸립니까? 6초.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거속시라는 공식 썼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값에 의미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부가적인 공식 없이도 그 값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 과학자들은요 공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공식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식은 너네가 만들어야 돼. 되겠어?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속도가 3이야?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 얘는 3m/s잖아. 무슨 뜻인지 알아? 1초에 승력 얼마씩? 3씩. 그래서 빨라진다 이런 뜻이야. 저거는 빨라진다니까. 1초에 속력이 30 빨라져? 그럼 보면아 3초 지나면 속력이 처음보다 얼마 빨라져야 돼? 얼마 빨라져야 돼? 9 라고 하는 속도 변화량인 값이 9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가속도에다가 네 머릿속에서 시간을 곱하고 있는 중이야. 됐어요? 여러분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속력이 10이 증가하려면 몇 초 걸리겠어? 4초. 되겠냐? 이렇게 속력 변화량은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은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AT인 겁니다. 이래. 자,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끊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걸 더하면 돼.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걸 더하세요. 근데 속도 늘어난 양은 AT잖아. 이게 등가속도 공식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이 미친 듯이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게 이해입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걸 더하면 나중 속도 돼요.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공식,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 얼마야? 라는 얘기입니다. 간거리는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가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 자체가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입니다. 이때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겠어요? 윗변 곱하기 높이니까 V 제로 T. 이게 공식이야. 삼각형 넓이는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AT 제곱. 이게 공식이죠. 됐어. 여기가 T, 여기가 AT니까.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공식은 이렇지만 이걸 쓰면 우린 바보라고 해요. 왜요? 얘 가속도가 3이라고 치고요. 2초 지난 후에 간거리가 얼마야? 이런 거 묻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보면은 2초 지났으니까 얘는 속력이 6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2니까 나중 속도 8이라는 뜻이야. 그랬을 때 간거리는요.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시면 되지만 나 같으면 머리가 열나 좋으니까 적당한 높이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할 거야. 맞아? 여기 튀어나온 애가 여기 들어갈 거니까. 됐죠? 그러면 이 적당한 높이의 속도가 무슨 속도일까? 이 속도의 의미가 뭘까? 이게 바로 평균 속도입니다. 됐어요?
자,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평균 속도의 크기만 알 수 있다면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복잡하지 않게 이 사각형 넓이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든 뭐든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야. 됐니? 근데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평균 속도는 아까 배웠어요. 총 걸린 시간으로 변이 나는 거. 근데 등가속도 운동일 때 굳이 이렇게 안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일 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입니다. 그쵸? 쟤는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2고요. 나중 속도는 8이니까 2개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5입니다. 그래서 얘는 5라는 평균 속도로 2초 동안 갔으니까 간거리가 얼마냐면 10m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절반값이 평균 속도다. 되겠냐?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해서 걸린 시간 아니 평균 속도를 구해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가 막바로 나오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은 그냥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편해요. 하지만 공식은 저거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모든 물체의 운동을 나타낼 때는 보면은 모든 물체의 운동을 나타낼 때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공식을 쓸 때 반드시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운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서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시간을 안 주면 엄청 어려워져요. 근데 시간을 안 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시간으로 정리하시면 여기 되죠. 이걸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시간항의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됐어.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요. 2 곱하기 가속도 3이고 총간거리가 10m라고 했어. 그 값은 나중 속도를 제곱하세요. 8, 8이 64. 처음 속도를 제곱해서 빼세요. 4. 이 값이랑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0이죠. 얘 계산해도 60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모르고 이동거리, 가속도,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중에 3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이게 등가속도 공식입니다.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 3가지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선생님은 매주 요거를 한동안 시험 볼 겁니다. 마치 화학 시간에 주기율도 시험 보듯이 물리 시간에는 등가속도 그래프와 공식을 한동안 시험 볼 겁니다. 되겠어? 여기까지 되겠어? 10분만 끌어줄게요. 10분만 쉬었다가 됐죠? 선생님.